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박 이병원 교수님의 시사 부동산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인사 올립니다. 이병원 교수님은 설교도 하고 세계 여행 스케치를 5권이나 조술하고 주로 세계 여행 90개 나라를 다니면서 주로 해외 여행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뜬금없이 뭐 부동산, 시사 부동산은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것은 한 4, 50년 됩니다. 어떻게 그러냐, 제가 여기 부박 이병원 교수님이라는 것은, 부박은 부동산학 박사란 얘기입니다. 제가 건국대학교에서 부동산학 박사를 취득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9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서울에 40여 년간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형편이 좋지 못해서 논현동과 역삼동 그리고 개포동을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형편이 좀 못해서 논현동과 역삼동과 개포동을 전전했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지금 서울을 생각하면 그런 게 아니죠. 그러나 제가 70년대 말 80년대 초 서울 와서 생활할 때는요, 서울이라 그러면은 사대문 안을 서울이라 그러고요, 한강을 넘어서 오면 여기는 변방이었어요. 집값도 저렴했습니다. 사대문 안 집값이 비싸죠. 이 논현동, 역삼동, 개포동 집값은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직장은 저 사대문 아니고 이 논현동과 이 역삼동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그때는 직장 버스가 있어서 통근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요. 그래서 서울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 부러웠습니다. 한강을 넘어가려면은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40여 년이 지나니까는 세월이 바뀌었네요. 갑자기 뭐 강남이라는, 그때 제가 서울 생활할 때는 강남이라는 단어보다는 영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세브란스 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도 영동 세브란스 병원이었고요. 또 주공 아파트도 영동 주공 아파트. 제가 아마 처음 결혼해서 전세를 얻어서 들어간 집이 영동 주공 아파트였어요. 그때 연탄 아파트더라고요. 상상이 되지 않죠. 계단으로 5층짜리 아파트인데요. 계단으로 막 올라가면은 계단에 거기 아궁이가 있었어요. 그 연탄을 갈고 제가 연탄을 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집도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마자 1층에 그 보면 화단하고 사이 공간이 있어. 거기 나무로 문을 만들고 거기다 연탄을 보관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주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 같죠. 제가 처음에 서울에 와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특히 이 강남에 그때는 2호선 전철도 생기지 않을 때였습니다. 2호선 전철이 생기고 아마 1983년이나 4년도에 2호선 전철역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강남이 좋아하더니 지금은 특히 개포동 같으면은 옛날에는 개도 포기한 동네라 그랬는데 요즘은 개도 포니 타다가 포텐샤 타다가 요즘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그런 동네가 되었군요. 그래서 제가 한 40여 년 동안 서울의 강남에 살면서 또 부동산학 박사를 건국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빨리 집을 구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거를 이제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조금 도움이라 될까 해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025년도가 저물면서 2026년도가 새해가 밝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동산 시황을 한번 보면은요, 이 한국 부동산을 좌우하는 5대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대출 받으면 내는 비용이 금리가 되죠, 그죠? 이자와 이제 유동성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기준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0%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금리 들어가면은 이제 주택담보대출 한 6%가 넘어갔다고 그래요. 저희 집에도 대출이 한 3억 정도 있나요? 5년 전에 2점 몇 프로였어요. 그 5년 지나서 새로 이제 계약을 하자 그러더라고 은행에서. 그러더니 지금 한 4%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6%에 비해서는 3편이죠, 그죠? 하여튼 이 대출 이자, 그래서 이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대출이 겁나는 사람은 갚고 빚 없이 살겠다는 거고, 또 현대인들은 그 대출 3억이 있다면 그걸 갚지 말고 그 3억을 다른데 주식이나 또 다른데 투자를 해서 굴리면서 대출을 한번 갚아버리면 이제 영영 나한테 돈이 없으니까 이자를 갚으면서 원리금 갚죠. 요즘 이제 30년, 50년짜리로 갚으면서 이 3억을 주식을 한다든가 다른 투자에 놓으면은 우리 급히 돈이 필요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든가 자녀들이 집을 산다든가 뭐 그렇게 할 때 그 주식을 판다든가 그 투자했던 거를 회수를 해서 또 중간에 뭐 배당도 받고 차익도 남길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대출을 갚지 않고 다른 데 투자해서 혹시 급전이 필요하면 그걸 쓰고 그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유동성 얘기했는데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요. 우리 한국은행에서. 미국도 돈을 많이 통화가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통화량 증가량이 더 속도가 빨라요. 최소한 3배에서 한 7배까지는 우리가 빨라요. 그럼 미국 돈의 가치도 떨어지는데 우리는 더 많은 통화량을 발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미국 달러보다 더 통화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일본 엔화하고 중국 위안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엔화 한 800원대에 우리가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900원이 넘어갔죠. 중국 위안화는 한 190원. 1위안에 우리 190원 했는데 지금 200원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달러도 1,200~300원 가더니 1,450, 300, 1,470도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한 금리와 유동성이 상당히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제가 있다. 또 양극화 있죠. 서울 중심의 모든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지방은 떨어지는데 서울은 더 비싸진다. 그래서 서울 비중이 한 43.3%까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점점 서울 비중이 높아지는 양극화가 심하게 되어 있고요. 또 문제는 이제 주택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한 하나의 상품으로 봐야 됩니다. 투자 상품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주택은 투자 상품으로 보면 안 돼, 투기하면 안 돼. 그 정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은 주택도 하나의 재화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그거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는 우리 서울에 특히 주택 공급량이 매년 한 4만 가구 정도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이 한 16,000 됐나요? 한 4만이인데 16,000 절반에도 못 미치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럼 내년에는 좋냐? 내년에는 더 지금 금년이 16,000채 공급이 됐는데 4만 가구 돼야 되는데 내년은 한 1만 가구밖에 안 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면에서도 서울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의 우리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6월 7일입니까? 927, 10, 15 세 번 이재명 정부가 6월 달에 들어와 갖고 지금 3번의 부동산 대책을 냈죠. 하나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비슷하다 그런데 그렇지 비슷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를 조금 땜빵으로 매월 했지만은 이재명 정부는 6월, 9월, 10월 하면서 한 방 할 때마다 너무 세게 지금 서울, 경기 12지구를 그냥 토지 허가 지역, 토지 거래 허가 지역, 무슨 세 가지 규제를 같이 묶어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요를 억제하는데 그 수요가 억제가 그 약효가 길면은 3개월, 이제 한 달, 2달 지나면은 약효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또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해 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의 역효과가 지금 또 나타나고 있고, 또 아파트가 워낙 비싸졌으니까 이제는 또 빌라 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46주 연속 상승이다. 46주 같으면은 그 1년 내내 가격이 상승해 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은 신고가 지역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영향이 어떻게 될까? 일단은 신규 입주 아파트 가구 수가 감소하게 되니까는 전월세, 월세와 전세 가격이 높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전세가 높아지면 그게 받쳐주 갖고 결국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을 또 빌라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아서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특히 직장과 가까운 지역과 학군이 좋은 지역에 그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특히 신축 아파트 같은 데는 엄청 상승, 어쩌면 폭등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서울 아파트가 오를 것인가 보합할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 먼저 일단은 첫 번째로 입주가 감소하고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금리도 지금 동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완화될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서울 쪽의 설림 현상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공급 절벽이 매매 전월세 상승 압력을 만들어서 결국은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고, 그 보합 시나리오는 가격은 오르겠지만은 금년처럼 이렇게 많은 폭등 정도의 상승률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로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대출 규제가 더 센 게 계속 나오고, 그렇게 실수요가 이제 피로감을 느껴서 한 보합까지 가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고요. 조정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메가톤급을 계속 때리니까는 또 어떤 이제 보유세 쪽으로 강화한다든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고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또 경제가 좀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아마 첫 번째 전망 쪽으로 무게가 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집중하는 리스크가 계속 커지죠, 그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서울 쪽 특히 부동산 가격이 높을 가능성이 높고, 또 월세가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대세인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수요가 몰렸던 것이 이제 빌라 쪽으로 아파트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빌라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분들은 돈이 여유가 있으면 아파트 쪽으로 하지만은 빌라 쪽도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빌라 쪽을 보면은 뭐 재개발이라든가 모아타운 정비 기대 지역이 있죠. 여기는 이제 특히 토지 지분이 높으면은 미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수요가 붙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파트에 비해서는 진입 가격이 낮아서 대체재 수요가 유입될 여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도 아파트에 비해서 빌라는 적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빌라의 문제는 전세 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담보 인정 비율 등 보증기관의 심사가 그 전세 보증할 때도 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빌라에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2026년 서울 임대시장을 보면은요 전세는 선별, 월세는 구조적 확대 측면으로 그래서 월세가 높아지지 않을까, 전세도 많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2+2로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정치인은 뭐 3+3 또 3으로 한다는 뭐 얘기도 있는데 그 실현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빌라 다세대는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 월세 비중이 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는 특히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적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 절차가 됐습니다. 이게 그 평가, 빌라 평가 대비 그 전월세 금액이 어느 그 한도를 높아가면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그보다 물론 낮으면은 보험 가입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체로 보면 빌라의 공급을 늘리고는 있다고 그러는데 서울 자체 물량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의 수급 불안이 쉽게 해소되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아파트 대 빌라 전망을 보면은요, 서울 아파트는 공급 감소와 서울 솔림이 하방을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금리 정책 변수로 상승폭은 조금 금년에 비해서는 좀 둔화되겠지만은 국지적으로는 상당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서울 빌라 연립 다세대에 보면은 정비 등을 통해서 기회가 있지만은 전세 보증 신뢰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선별적인 회복과 변동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거를 매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파트는요, 입주 물량 향후 2-3년 동안은 입주 물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26년, 27년, 28년 동안은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모자라서 가격이 상당히 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정부에서는 또 그걸 규제하겠죠. 대출이라든가 DSR 뭐 그런 것을 통해서 거래량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는 어떠냐? 정비사업 또 여러 가지 그 모아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정부에서는 빌라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그걸 아파트로 전환해서 용적률도 높여주고 뭐 용도 지역도 2종, 3종으로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부동산은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꾸 투기 그러는데 제가 8, 90년대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 투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돈이 있으면은 그냥 아파트 사고 그거 사고
또 팔고 좀 더 넓은데 더 좋은 지역으로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 1가구 2주택, 3주택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주택은 사는 것이 바이 하는 것이 아니라 리브 사는 곳이라고 해서 뭐 투기지역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서울에서 한 40년 이상 살다 보니까는 우리 정부는 참 우리 국민들한테 어디 아파트 사라고 너무 지적을 잘 해줘요.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이라든가 투기 지역이라든가 뭐 조정 대상 지역 그 세 개 다 몰리는 지역 있죠. 그게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보니까는 공급은 안 따라주고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폭등하니까 거기다 그걸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사야 되겠습니까? 형편이 되면은 거기에 삼중 규제 받는 곳에 사야죠. 지금도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제 조정 대상 지역 뭐 이렇게 해서 다 묶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안 묶인 지역과 묶인 지역 중에 묶인 지역에 가서 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부터 똘똘한 한 채가 1가구 1주택만 혜택을 주고 1가구 2주택, 3주택은 뭐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양도소득세에서 엄청 불이익을 주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가구 주택이 처분을 해갖고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떨어져요. 이게 2가구 3주택 있는 사람들이 물건 내놔야지 전세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지 다 똘똘한 한 채로 모아갖고 그 자기가 또 자가로 살면은 이제 전세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얻기도 힘들고 월세는 높아가고 전세 가격도 높아가고 그럼 전세 가격이 높아지면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파트 값은 더 오르는 이런 현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 절대 사지 마라. 내리면 사라 그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여러분 빚내서 집 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행동으로 알아요. 경험상 박근혜 대통령이 빚내서 집 사라. 지금 집 사면은 양도소득세 면제해 주겠다 팔 때 뭐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아마 지금 대표적으로 타워팰리스 미분양 났고 뭐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에 빚내서 집 사라고 집 산 사람들은 지금 아주 부를 축적했고 문재인 대통령 때 집 사지 말고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 그렇게 해서 그거 믿고 기다린 사람은 아직도 집을 못 사고 벼락 거지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는 뭐 어떤 정부가 좋다 나쁘다 그걸 떠나서 좌파 우파 따지기 말고 우리 부동산 우리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면서 경험을 해서 제가 한 40년 이상 요 강남에 살아보니까는 대충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재건축 제가 한 2번 아파트를 제가 사는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서두에 얘기했죠. 논현동과 역삼동과 개포동으로 갔다 그랬습니까? 또 제가 반포동도 분양을 받아서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송파구만 강남 3구 중에 송파구는 제가 역삼동 아파트를 개나리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에 2년 동안 제가 송파구 잠실동이 현대아파트 같은데 거기서 한 2년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 3구는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 지리도 잘 알고 그 분석을 계속 또 제가 부동산 박사를 취득했기 때문에 강의도 부동산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항상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이런 제가 생각했던 것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마침 이제 유튜브로 제가 시사 부동산 강의를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방송으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첫 시간부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부박 이병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